자, 이제 오늘부터 물리학 기출문제 시작이죠. 내용들은 이제 다 한 번씩 보셨을 거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솔루션까지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학이 이제 세 번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약간 교차하듯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잊어먹을만 하면은 물리학 한번 다시 보고,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돌아가면서 돌려서.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내용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돼 있으면은 앞으로 남은 한 2달 동안에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하지만 그 화학 공부하거나 화학 시험 보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던 거하고 방식이 똑같아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풀고. 이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정석 책만 읽고 들어가. 안 풀리죠? 공식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다음에 공식만 암기하고 들어가. 문제가 뭔지 모르지. 문제 파악이 안 되지. 이해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공식을 암기하고 내용을 이해했어.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는 풀리죠. 남들 1시간에 풀릴 거 3시간에 풀리지. 문제 푸는 속도가 안 따라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한번 기출 문제들은 사실은 크리티컬 솔루션 문제보다 쉬운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조금 볼 수 있어요.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뒤로 가면은 이게 새 문제예요. 최근 문제예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같은 단원에서 뒤로 갈수록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문제는 조금 어렵고 옛날 문제는 좀 쉽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럴을 타요. 문제가 계속.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즉시 머릿속에 풀이가 떠오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풀지는 않아도 되고 머릿속에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느낌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보시면서 가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은 AB 두 기체의 압축인자 Z에 대한 그래프이다. A 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A 기체 뭐죠? 이상기체. 압축인자 Z가 항상 1이니까. B는 실제 기체. 자, A 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 기체에 대해서, 이 기체가 만족하는 기체 상태 방정식은 뭔가? 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간단히 PV는 이코르 NRT 해놓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 기체에 대한 내부압은, 내부압의 정의를 갖다가 친절하게 줬죠.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부압의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부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팽창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갖다가 내부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걸 내부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단위가 프레셔 단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내부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널 프레셔의 값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중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리 운동 에너지만을 갖고 있는 것을 운동 에너지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온도는 운동 에너지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먹었네.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 이 아래 첨자가 이게 뭐를 의미하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 이 이상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제로다. 실제 기체는 이게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것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실제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상기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모르지 운동 에너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온도가 뭐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팩터죠. 온도가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제로다. 그 다음에 이 기체가 갖는 1, 2항 이외의 여러 가지 성질 중 세 가지를 열거하시오. 세 가지가 뭘까?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처음 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풀기가 까다로워요. 왜 풀기가 까다로우냐? 이상기체가 갖는 성질들이 이거 한 억수로 많은데 도대체 출제자는 뭘 의도했을까를 생각해서 답을 갖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관식 문제는 객관식 문제하고 달리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이 뭘까를 갖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기체의 특징을 열거해라.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고유부피가 없다. 이상기체는 벽면에 가서 벽면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이런 거 다 이상기체의 특징이지. 근데 그걸 줄줄이 썼으면 이걸 맞을까? 이건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출제자 의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했었던 단원에서 뭘 같이 공부했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기체의 특징 중에 우리가 뮤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뮤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등원 줄톰슨 계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원 줄톰슨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걸 갖다 등원 줄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 이게 0이 아니고 이상 기체는 이게 0입니다. 자, 그러면 저게 어떻게 0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H는 이코로 뭐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니까 이상기체의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뭔가 유도를 갖다가 해가야 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는 답을 서술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만 쓰시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 답만 쓰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이걸 유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도는 갖다 한 번쯤 봐두는 게 좋습니다. H는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PV는 이코로 nRT죠. 그래서 H는 이코로 U 플러스 nR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등원 줄톰슨 계수죠. 그래서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 그러면 이 H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에 대해서 편미분을 갖다가 해주면 되죠. 그러면 파샬 U 오버 파샬 P의 T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파샬 P 오버 파샬 nRT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T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R은 어떤 거죠? 이건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미분기호 바깥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파샬 U 오버 파샬 P의 T 플러스 nR의 파샬 T 오버 파샬 P의 T. 자, 이게 뭐라고? T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파샬 T가 뭐죠? 0이죠. 그럼 이거 전체가 뭘까? 0.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샬 U 오버 파샬 P의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는 값이 얼마였었죠? 이게 뭐예요? 이거 내부 압력이지.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값이 내부 압력이래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내부 압력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 변화죠. 근데 계속 얘기하죠. 일정 온도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제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세 가지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원 줄톰슨 계수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는 이코로 0이다. 물론 이거 0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0이게 되는 게 뭐가 있죠? 줄톰슨 계수 자체가 0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줄톰슨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줄 톰슨 계수 같은 경우에 등원 줄 톰슨 계수하고 줄 톰슨 계수의 차이는 요거하고 요거를 자리바꿈을 갖다 하면 요게 줄 톰슨 계수가 되죠. 그래서 뮤는 이코로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P H. 그래서 등 엔탈피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등원 줄 톰슨 계수하고 줄 톰슨 계수는 나중에 이거는 한번 유도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면 당연히 이것도 제로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쓰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상기체의 특징이라고 해서 같이 배웠었던 내용이 뭐가 있느냐. 자,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 이게 뭐죠? 이 CV죠. 그런데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를 일정 부피 조건으로나 일정 압력 조건으로나 두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 이 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유도를 할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두 번째 이상기체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 기체는 다르다 같다? 다르죠, 당연히. 이상기체에서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CP라는 걸 갖다 배워요. CP가 뭐냐면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입니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율. 이게 CP죠. 이게 CP의 정의예요. 이건 실제 기체, 이상 기체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CP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P 대신에 뭐가? V가 들어가도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샬 H 오버 파샬 T의 V도 같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누구에서? 이상기체에서.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거 네 가지를 쓰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요거 5가지 쓰면 돼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항상 방정시킨다. 이상기체는 이게 0이다. 이상기체는 이게 0이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는 이게 같고 이것이 같다. 이게 이상기체가 갖는 특징이에요.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뭐 이상기체는 입자간 상호작용이 없다. 이상기체는 벽면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그건 일반화학 수준에서의 답이 되는 거고, 실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물리화학에서 이 단원에서 배웠었던 이 내용이 여기서 요구하는 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은 아직 유도를 안 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유도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녀석을 갖다가 어디서부터 유도를 해야 되느냐. 자, DU를 갖다가 우리가 V하고 T의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V와 T의 함수. 자, N, P, V, T. 일성분계에서는 일성분계에서 내가 상태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의 함수 형태로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몰수를 갖다가 1몰로 고정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1몰로 고정시킨다든지 몰수를 갖다가 일정하게 놔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PVT 3개를 갖다가 내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PV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실제 독립변수는 몇 개냐면 2개의 독립변수를 가져요. 항상. 자, 왜냐면 PV는 이코로 NRT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PV가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T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3가지가 다 독립변수일 수는 없어요. 셋 중에 어떻게 된다? 2가지만 독립변수다. 그러면 어떤 2개가 독립변수냐?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공식을 유도하는 목적하에서 내가 임의로 2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성분계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내 문제 유도의 목적이 V하고 T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P, V, T 셋 중에서 P는 종속 변수로 보고 VT는 독립 변수로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미분 형태로 표현을 갖다가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VT 변화에 의한 U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의 DV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V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뭘 갖다가 구하길 원하느냐면 이걸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U를 무엇으로 미분해 주면 돼요? T로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그래서 파셜 U 오버 이거를 갖다가 미분하는 겁니다. 파셜 T의 P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이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파셜 U 오버 파셜 V의 T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T로 편미분해 줘야 되죠. 파셜 V의 파셜 T의 P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셜 V 오버 파셜 T의 V에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파셜 T 오버 파셜 T의 P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건 뭡니까? T를 T로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좀 한번 봅시다.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뭐죠? 이게 파이 T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해주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CV죠. CV 해놓고 난 다음에 파이 T에다가 파샬 V 오바 파샬 T의 P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 T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부 압력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CV. 이거하고 이게 어떻다? 서로 같다. 즉 뭐하고 뭐가 같다?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성질. 자, 실제 기체는 이게 0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기체는 이게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떠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 이쯤에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공식 하나를 더 기억을 하세요. 아까 제가 유도했었던 이 공식 있죠? 이걸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파이 T dV 플러스 CV dt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체에 대해서 다룰 때 항상 나오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하세요. 이건 내가 잘못 썼다. 기체. 모든 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실제 기체를 포함한 모든 기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묘사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식이에요. 이때 이상기체는 뭐가?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되면은 파이 T가 제로가 됩니다.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CVDT.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리고 이게 일정 압력 조건이든 일정 부피 조건이든 현재 조건에 상관없어요. 내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고자 한다면 뭐와 뭐의 곱을 생각하면 된다? 일정 부피 몰 연력량과 온도 변화량의 곱을 생각하면 된다.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실제 기체는 안 그렇지. 실제 기체는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량과 온도의 변화량을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상 기체는 이게 0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체에서 DH. 자, 이건 엔탈피의 변화량이죠. 엔탈피의 변화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거하고 유사한 공식이 사용이 돼요. 이 파이 T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등원 줄 톰슨 계수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이 T, 엔탈피는 뭐하고 연결이 되죠? 보통 압력하고 연결을 갖다 짓는 게 보통 편하죠. 그래서 파이 T, dP 플러스 CP, dt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등원 줄 톰슨 계수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아까 유도했었던 거죠? 이거 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CP, dt가 된다. 역시 똑같아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도 그리고 엔탈피도 오로지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상기체에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감이 잡힐 겁니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DH는 이코르 뮤T dP, 그 다음에 플러스 CP
dt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좌우 양변을 갖다 이제 뭘로 나눠주느냐면은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걸로 나눠줘야 되죠. 요걸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파샬 h 오바 파샬 t의 v는 이코르 뮤 t에다가 파샬 p 오바 파샬 t의 v,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cp에다가 파샬 t 오바 파샬 t의 v 이렇게 되겠죠. 요건 값이 뭐다? t를 t로 나눠줬으니까 값이 1이 될 테고, 요거는 뭐다? 0이 될 테고. 왜? 얘 때문에. 이상기체는 이게 0이죠. 그래서 요게 없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CP와 같더라. 근데 CP가 뭡니까? 엔탈피의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율을 C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V로 놓은 것과 여기를 P로 놓은 것은 서로 같다. 이상기체에서만. 실제 기체에서는 이게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요게 0이기 때문에, 요게 0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이퀄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성질을 쓰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이상기체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명시하고 있잖아. 그 단원에서 배운 것 중에 앞에 2개 빼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의도했었던 답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00ml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냐라고 얘기를 갖다 하라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200atm이에요. 여기죠. 200atm. 여기 그 숫자가 나와 있죠. 한 0.4 정도 된다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압축 인자값을 주고 난 다음에 A기체의 몰 부피와 B기체의 몰 부피를 비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상기체고 이거는 실제기체고. 자, 이거는 이 뒤에 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압축인자의 정의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압축인자는 PV를 갖다가 NRT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압축인자는 PV를 갖다가 이제 NRT로 나눠둔 거고,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V 오바 N을 RT분의 P로 나눠준 것과 같아요. P는 아래로 내렸고 N은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죠? 내가 관심을 갖는 그 기체의 부피야. 그 기체의 부피를 그 기체의 몰수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VM 실제 기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T분의 P는 무엇과 같으냐? 자, 우리가 PV는 이코르 NRT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러면 이상기체인 경우에 RT분의 P는 무엇과 같으냐면 N분의 V하고 같아요. 어디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N분의 V로 놓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N분의 V는 뭐에 해당이 될까? 바로 이상기체에서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 그것을 우리가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압축인자의 물리적인 의미예요. 압축인자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몰부피 비율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자, 내가 만약에 실제기체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압축인자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이상기체의 부피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상기체의 몰부피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기체의 몰부피에다가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나오느냐? 실제 기체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몰 부피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 압력 부피가 주어져 있고 압축인자가 주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기체의 부피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온도 압력 조건 하에서 이상기체의 몰 부피를 먼저 계산하고,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압축인자 값을 곱해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해당하는 온도 압력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압축인자의 사용 용도가 이래요. 우리가 임의의 온도 압력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실제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당황하지 말란 얘기야. 압축인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란 얘기야. 해당 온도 압력 부피에서의 이상 기체의 부피를 구하고 거기다가 압축인자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실제 기체의 부피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네. 지금 여기서 아까 앞에 문제에서 보면 압축인자 값이 얼마? 0.4. 그러면 실제 기체의 부피는 이상 기체 부피의 몇 배? 40%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ml B 기체의 몰 부피는 실제 기체의 B의 부피는 200 ATM, 죄송합니다. 200 ATM에서 실제 기체 B의 몰 부피는 이상 기체 A 부피의 몇 %이냐? 40%이다. 자, 계산 과정도 쓰시오. 계산 과정 뭘 쓰면 돼요? 아까 압축인자의 정의 부분을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썼었죠. 압축인자 Z는 이코로 PV 오버 NRT였다. 이거 답안지를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지금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 그 모의고사 답안지 이렇게 3칸, 4칸 나와 있으면 3칸, 4칸을 갖다가 막 한 칸이 이렇게 좀 넓죠. 이걸 막 세분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3칸 있으면 막 이걸 세분해. 그렇게 하면 12칸 되지. 여기에다가 깨알 만한 글씨로 빡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문제 한 60%에서 70% 정도 풀면은 나중에 한 10분, 15분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날려 쓰고 아는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답안지는 꼭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썼고 저는 이걸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쓰면서 V분의 N은 이코로 RT분의 P고 그래서 RT분의 P는 왜 이상 기체일 것이고 이건 실제 기체일 것이고 이런 거 줄줄줄줄 설명하고 답으로 들어갔었죠. 그거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답안지를 쓸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VM 실제분의 VM 이상이다라고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다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는 출제자한테 채점 매기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 매기는 사람한테 나는 컨닝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쓰고 있다. 핵심 공식은 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단계에서 이런 거는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돼요? VM 실제는 어떻게 된다? Z분의 VM 이상이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돼요? VM B는 Z에다가 VM A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난 다음에 40%. 그런데 이때 Z는 0.4. 그러므로 VM B는 VM A의 40%이다. 간단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한 줄에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써가지고 그거 쓰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기체의 B1, B2, B3 점에서의 Z의 값이 A 기체와 같거나 다르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B1, B2, B3 점. 자, 그래서 세 개의 포인트가 문제에 주어져 있죠. B1 포인트, 그 다음에 B2 포인트, 그 다음에 B3 포인트. 자, B1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B1점 같은 경우는 Z는 이코로 1입니다. 얘가 왜 Z는 이코로 1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쓰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죠? 압력이 연기압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매우 낮아서, 자, 매우 낮아서 분자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겠죠. 그래서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할 수가 있겠고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Z는 이코로 1이다. 그래서 왜 Z는 이코로 1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압력이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비슷하게 혹은 유사하게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1 포인트고, 그 다음에 B2 포인트. B2 포인트는 어떻죠? Z가 1보다 작다라는 거죠. Z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압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압축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 수준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이 낮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압력이 낮은 경우죠. 압력이 낮은 경우는 입자 간 반발력보다 인력이 우세하여 VM 실제가 VM 이상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답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저리 다른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가 설명을 하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에 추가가 더 되는 게 좋겠죠.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거리, 입자 간의 거리. 이게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 에너지, 인력, 반발력. 이런 특징을 갖죠. 그래서 압력이 낮은 경우, 압력이 낮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이 영역이죠. 압력이 낮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반발력의 크기보다 인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배적이 되는 거고, 따라서 입자가 인력이나 반발력이 전혀 없는 이상기체보다는 R자 인력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R자 인력 때문에 부피가 축소가 되고 따라서 몰 부피가 작게 나타난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 정도. 나는 알고 있다는 정도만 쓰면 돼요. 실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한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한 상호작용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영역에서는 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왼쪽 영역이 뭐가 지배적인 상황? 반발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나온다? 이것이 마이너스 F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거리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지점에서의 심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곡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심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이 음수란 얘기는 뭐다? 인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영역이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왼쪽 영역이 뭐다? 반발력이 지배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이 B점 같은 케이스는 요 영역에 속한 녀석들이에요. 오른쪽 영역에 속한 녀석들. 그래서 인력이 지배적으로 받고 있는 녀석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3. B3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Z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압력이 매우 높아. 압력이 매우 높아서 실제 기체가 반발력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고 있다.
그러므로 Vm 실제는 Vm 이상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받으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없는 이상기체에 비해서 부피가 팽창할 거예요. 그래서 몰 부피가 크다. 어느 영역이에요? 이 영역. 아까 얘기했었던.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뒤에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온도가 150도일 때 그 비기체 ZM에 대한 그래프를 100도일 때와 비교하여 다음 그래프에 그려라. 지금 100도, 150도.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죠.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타나도록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상기체에 가까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훨씬 이런 식으로 들러붙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50도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크로스 되는 포인트 있죠. Z는 이코로 1이 되는 포인트. 이 이상기체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온도 압력에 해당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아까보다 약간 더 낮은 압력 쪽으로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세요. 그래서 좀 더 붙어야 돼요. 좀 더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상기체 곡선에 좀 더 붙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요 크로스 되는 포인트가 좀 더 앞쪽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Z는 이코로 1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당연히 Z는 이코로 1이 뭐예요? 이상기체의 특징이죠. 이상기체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이상기체와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이퀄 관계를 갖는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반발력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죠? 압력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죠. 압력이 높아지면서 반발력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어느 특정 압력이 되면은 이 둘이 캔슬아웃이 돼서 Z는 이퀄로 1의 특성을 갖게 된다. 요런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 왜 이게 크로스되는 압력이 더 낮아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운동에너지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여기서 V는 부피가 아니라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증가를 해요.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 충돌 빈도수가 증가를 합니다. 충돌 빈도수가 증가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충돌이란 이벤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충돌을 한다. 무슨 얘기죠? 움직이다. 꽝 충돌을 한다. 꽝 충돌하는 그 순간 입자와 입자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엄청나게 강력한 반발력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이벤트는 입자와 입자가 강력한 반발력을 순간적으로 받는 상황이에요. 온도가 높아져서 충돌 속도가 온도가 올라가서 평균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충돌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정 시간 동안에 반발력의 지배를 받는 순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 효과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굳이 이렇게 높은 압력까지 올리지 않아도 그거보다 조금 낮은 압력하에서도 인력과 반발력이 캔슬이 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열운동에 의한 반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낮은 압력하에서 이 둘이 크로스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크로스되는 위치가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현상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하나 추가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이 이게 Z는 이코로 1일 때, 자, 여기 Z는 이코로 1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이렇게 들러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온도 T가 보일 템퍼레처 뭔지 알죠? 보일 템퍼레처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Z가 1에 해당되는 값을 쭉 갖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이게 1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면서 그 차이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이래요. 그렇지만
이 차이가 지금 제가 과장을 해서 눈에 띄게 그려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1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일 템퍼레처고 그 온도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B 기체의 보일 템퍼레처가 예를 들어서 300도씨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300도씨가 되면 얘는 여길 갖다 딱 붙은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내가 온도를 더 올렸어. 현재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 한 400도씨 정도 됐다라고 합시다.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온도 T2가 있고 온도 T1이 있어. 근데 T2는 T1보다 온도가 높고 T1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과는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은 모든 온도에서 압축인자 Z는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T1과 T2 중에서 자, 이제 온도가 높아졌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T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겠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초등이래네. 말도 안 되고.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혹은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배웠죠. 그럼 이 온도가 높아지면 밑으로 쳐져야 되겠네? 아닙니다.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굳이 5개념이라고 사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5개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보일 템퍼레처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실제 기체는 보일 온도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보일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보일 온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상기체 곡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양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위로 커진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죠? 반발력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충돌 빈도수가 증가하고 충돌 빈도수가 증가하면 얘네들이 반발력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운동에 의한 반발의 효과를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피가 더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문제를 풀면서 해당 관련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압축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압축인자는 내용이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걸로 압축인자의 정리는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압축인자는 뭐 예전에 이렇게 한두 번 시험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 조금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압축인자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압축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으로 넘어갑시다. 뭐 기체에서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됐고 나머지 판데어발스 기체에 관련된 얘기는 연력학 곳곳에 막 섞여 있어요. 판데어발스 기체는 연력학 곳곳에서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온도가 27도씨이고 300K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일정 압력에 맞춰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서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켜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 압력, 몰수가 다 나오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결정이 된다? 이거 T도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압력도 결정이 돼 있고, N도 결정이 돼 있어. 아까 NPVT 네 가지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NPVT 중에서 NPT가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는 결정이 된다? V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NPT만 준 것이 아니라 부피도 사실은 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부피가 얼마인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 부피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부피가 2배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부피가 V였다면 이건 2V가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상기체의 정부피하에, 일정 부피죠. 일정 부피하에 몰 연력량은 1.5R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위의 온도에서, 위의 변화에서 최종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정 압력 조건에 맞춰서 PEX는 이코로 1ATM이라고 얘기하는 일정 압력 조건에 맞춰서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온도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단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풀려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자, 이거죠. 델타 U는 이코로 Q 플러스 W고 모든 단열, 그게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상관없고 모든 단열 조건에서 Q는 이코로 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W가 된다. 그래서 단열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W가 항상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단열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항상 키포인트예요. 사실 모든 단열 문제는 이것만 머리에 떠올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때 W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일정 압력 조건에 의해서 팽창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PEX 델타 V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 맞춰서 비가역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정 압력 조건에 맞춰서 가역적으로 팽창하는 건 없습니다. 일정 압력 조건에 맞춰서 팽창을 하면 외부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팽창하면 그건 다 비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PEX DV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DV가 어떻게 주어져요? 처음 부피가 V, 나중 부피가 뭐죠? 부피가 2배가 되었다. 2V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마이너스 PEX 해놓고 난 다음에 2V 마이너스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PEX V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 V는 뭐죠? 여기서 결정되는 그 V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압력은 일기압으로 주어져 있고 V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일이 결정이 됐네?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지금 이게 뭐죠? 이상기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 관계식은 어떻게 주어진다? NCV 델타 T로 주어진다.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NCV 델타 T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N은 얼마죠? 1몰이래네. 그 다음에 CV는 얼마? 1.5R. 그리고 델타 T. 델타 T는 어떻게 돼요? 1.5R에다가 T2- T1으로 주어지겠죠. 여기서 T1은 우리가 알고 있죠. 300K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300K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거 뭐밖에 없죠? T2밖에 없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떻죠? 서로 같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이에요?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 T2 하나밖에 없죠. T2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W는 이코로 마이너스 PEX V, 뭐 굳이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거 V1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V1은 여기서의 부피를 V1이라고 합시다. 처음 부피니까. 그러면 V1.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1ATM, 압력이 1기압이라고 얘기를 했고, V1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P분의 P1분의 N, R, T1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1ATM 해놓고 난 다음에 P1 처음 압력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내부의 처음 압력이 2기압이라고 얘기했었죠. 2ATM 그 다음에 몰수는 1몰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그 다음에 온도는 3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마이너스 150 R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요. 이게 이제 W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0R. 일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똑같다?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1.5R 곱하기 해놓고 난 다음에 T2 이게 계산해야 되는 거고 T1은 300이죠. 300은 이코르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T2 마이너스 300은 이코르 1.5R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10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T2는 뭐에 해당이 된다? 200K. 그래서 나중 온도 200K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최종 온도는 몇 도씨이냐? 몇 도씨냐고 물어봤는데 200K라고 쓰면 안 되겠죠. 도씨로 바꿔줘야 되겠죠. 뭐 굳이 이거를 왜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273.15K죠. 정확히는 273.15K를 갖다 0도씨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근사할 땐 273K라고 많이는 얘기를 하죠. 273K하고 200K하고는 73도씨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T2는 마이너스 73도씨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얼마죠? 273.15에서 73을 뺀 거, 273.15에서 뭡니까? 73을 뺀 거니,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3.15도씨가 정확하죠. 근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 플러스는 사실 다 푼 거예요. 위의 변화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몇 KR이냐. 이거 했죠. 마이너스 150KR.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50R. KR. 이거 여기서 K는 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 K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도 곱하기 R을 갖다 곱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이상한 걸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몇 KR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는 얼마냐? 네, 엔탈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가 이상기체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요. 자, H는 이코로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델타 H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기다 델타 씌우면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가 변했어요. PV는 이코로 nRT를 갖다 사용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델타 U 플러스 델타 nRT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델타, 변화 양을 얘기를 하죠. nRT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기체가 한 종류죠. 그리고 1몰 있죠. 단순히 팽창 수축만 하고 있죠. 기체의 몰수 안 변합니다. 당연히 기체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야. 따라서 N과 R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수 역할을 해요. 여기서 변하는 건 뭐밖에 없다? 온도가. 아까 어떻게 했죠? 300K에서 200K로 온도가 떨어졌죠. 온도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를 변수 취급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델타 U에다가 NR 델타 T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앞서서 계산을 했었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슨 변화량과 똑같다? 1의 변화량과 똑같다. 이게 마이너스 150R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150R. 이거 뭐예요? 델타 U는 무엇과 같다? W와 같다. 근데 그 W가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150R이었었죠. 그래서 그거 쓴 거고, 그 다음에 몰수는 1이고, 그 다음에 R은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온도 T가 얼마가 변했어요? 처음 온도가 300K, 나중 온도가 얼마죠? 200K. 그래서 100K 변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0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다 계산은 얼마죠? 마이너스 250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이런 관계식을 표현을 했어요. 델타 H는 이코로 이상기체인 경우에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모든 기체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델타 H는 델타 U에다가 플러스 NR의 델타 T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몰수가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 사이의 관계를.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반응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A기체하고 2몰의 B기체가 반응을 해서 1몰의 C기체가 생성이 됐다. 그런데 A, B, C는 모두 이상기체다. A, B, C는 모두 이상기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 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델타 H는 이코로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델타 U에다가 플러스 델타 nRT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nRT 중에서 누가 변하지 않는 값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화학 반응을 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화학 반응을 하죠? 온도는 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실험실 온도 일정하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T가 상수 역할을 합니다. N이 상수 역할을 하고. 근데 뭐는 변하죠? N은 변하죠. N이 왜 변해요? 처음 기체가
이거 1몰, 이거 2몰이 있었는데 반응이 종료됐을 때는 C만 1몰이 남는다. 만약에 반응이 다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럼 당연히 기체가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몰수가 변하죠. 그래서 개에서 변하는 게 이번에는 기체의 몰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델타 U에다가 RT 델타 N. 그 중에서 어떤 기체? 그 중에서도 어떤 몰수? 기체의 몰수. 왜?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하고 내부 에너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묘사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단순히 팽창 수축만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왜?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풀었고. 위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몇 KR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왔죠, 이거. 무슨 과정?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Q는 이코로 0이지. 그래서 출입하는 열량은 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개는 조성의 변화가 없는 닫힌 개이고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은 비팽창 일은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뭐라고 한마디 쓰면은 다 목적이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한 하나하나의 얘기를 왜 썼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를 갖다 해석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다고 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비팽창 일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생각을 하여라. 모든 일은 팽창 일만 있는 걸로 가정하고 생각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내부 에너지의 미분 DU를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U를 갖다가 이번에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성분계에서 기체의 몰수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상태 함수를 독립변수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통은 NPVT 중에서 N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몰수가 일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개의 조성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게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고 주어진 상태고 결국은 PVT 셋 중에 하나를 갖다 독립변수로 쓸 수 있고 이들 중에 사실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들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독립변수는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그 다음에 깁스 자유 에너지, 그 다음에 헤르몰츠 엔탈피, 그 다음에 헤르몰츠 자유 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연력학적인 함수들이 있죠. 이들은 본질적으로 함수이자 뭐다? 변수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수이자 변수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PVT도 이들은 독립변수이자 동시에 어떻게 하죠? 나머지 하나의 값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이자 혹은 다른 값들에 의해서 그 자신의 값이 결정이 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VT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함수이자 변수가 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일성분계에서 두 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만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몰수 n이 결정이 된 순간 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가 두 개만 남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두 개가 누군지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모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중 누구를 선택했다? S와 V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부 에너지를 S와 V의 함수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뭘로 표현했어요? V와 T의 함수로 표현했었죠. 굳이 V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두 독립변수의 함수로 선택하는지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S와 V의 함수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갖다가 DU를 이제 ds, dv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걸 전미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du는 이코로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의 ds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u 오버 파샬 v의 s의 dv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미분의 합으로 표현하시오. 바로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전미분을 사용을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완벽하게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물리적인 얘기가 아예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해서 du를 ds와 dv의 함수로 표현해라.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듣는 순간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du는 이퀄로 tds 마이너스 pdv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머리에 떠오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풀이 과정을 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한번 써보죠.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거죠. du는 이퀄로 dq 플러스 dw. 이게 뭐예요? 제1법칙. 제1법칙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자, dq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역 경로를 적용을 시켜요. 자,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상태 함수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게 장점이에요? 경로를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역 경로를 가정하고 문제를 유도하고 난 다음에 계산된 결과를, 혹은 아니면 유도된 결과를 비가역 과정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가역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비가역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다르다 같다? 같다.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임의로 내가 가역 과정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부터 유도된 결과를 그냥 비가역 과정, 가역 과정 상관없이 모두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함수식에서의 유도에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경로를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역 경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dq 가역이 되죠. dq 가역은 무엇과 같다? TDS와 같다. 이게 뭡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W는 원래 뭘로 표현이 되죠? DW는 이코로 마이너스 PEX DV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게 가역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PEX가 뭐하고 똑같아요? P하고 똑같죠. 내부와 외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PDV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다 뭘 쓰면 되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써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한 거잖아. 간단히 유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그냥 추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dq 가역, ds는 t분의 dq 가역. 그 다음에 w는 이코로 마이너스 pex dv인데 이것은 무엇과 같다? p dv와 같더라. 가역. 이거는 설명이고 실제 답안지를 쓸 때는 이런 거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썼죠. 자, 부피가 그래서 두 가지 표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하고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죠. 1시간 지나니까 이러네. 잠깐 쉬어야 되겠네. 자, 이게 기울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이거는 바로 항상 맨날 이거 유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 중에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du는 이코로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의 ds 플러스 du 오버 파샬 v의 s의 dv는 TDS 마이너스 PDV다. 그러므로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는 무엇이다? T다.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얘기지. 1대1 대응 관계를 가져서 기울기는 무엇인지 쓰시오. 온도다. 라고 표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쉬어야죠. 그래서 네, 잠깐 쉬었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수업을 나가도록 합시다.